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치고 나흘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우승이었던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는데요. 각종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전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기록의 순간들, 한신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제2의 이종범, 오툴 플레이어. 각종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R에서 확실하게 깨어났습니다. 지난 4월 25일, 프로야구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에 10개 홈런에 10개 이상 도루를 기록한 첫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달 23일에는 전직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상대로 전반기에 20-20 클럽에도 가입했는데 국내 선수는 박재홍, 이병규에 이어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타율과 최다 안타 득점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선수는 여세를 몰아서 30홈런 30도루의 대기록과 시즌 MVP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는 부록이 넘는 나이에도 타점 기계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KBO 통산 최다 타점과 최다 루타 신기록을 썼고 올 시즌에도 타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22세 8개월 만인데 2000년 임창용 선수의 기록을 24년 만에 새로 쓴 겁니다. 양현종 선수는 2000 탈삼진을 넘어섰는데 송진우에 이어서 두 번째, 나이로는 36세 3개월로 6년을 앞당긴 최연소 기록입니다. 선두 질주를 이어가면서 홈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반기에만 17차례 만원 사례를 기록했고 평균 관중 17,763명으로 지난해보다 77%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17년 통합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는 나흘간의 올스타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9일 LG를 상대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후반기 힘찬 시동을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초광역 메가시티가 민선 8기 후반기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충청권이 속도를 내면서 호남권도 뒤늦게 메가시티 대열에 합류하기로 한 건데요. 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한 SOC 동맹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세계 광역단체 수장들이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총출동했습니다. 핵심 안건인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처음으로 뜻을 모으고 손을 맞잡기로 한 겁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책협의회가 열린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호남권, 사정이 낳은 충청권과 대구 경북권조차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면서 뒤늦게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겁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돼야 되고 오늘이 그 자리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는 광역권을 넘나드는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 호남권의 구상 역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고속도로나 철도망을 확충하는 SOC 동맹 성격이 짙습니다. 우선 세종과 완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전주와 광주권, 더 나아가 전남까지 고속도로를 수직적으로 연결해 호남권 경제 대동맥을 다시 설계하는 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아까 또 SOC 문화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더 일찍 모였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는 SOC 이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느꼈습니다. 궁극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제조 등 지역마다 특화된 주력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나 아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들처럼 구속력 있는 메가시티 연합체를 만들자는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방향도 없습니다. 행정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효과들이 나온다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열풍에 마치 등 떠밀리듯 가장 늦게 신호탄을 쏜 호남권 메가시티. 새 광역지자체들은 앞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MBC 생방송에 출연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합니다. 강 시장은 잠시 뒤 9시부터 광주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 출연해 민선 8기 전반기의 광주시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구체적인 역점 사업 계획을 밝히는 등 광주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중앙공원에서 쓰레기 수천 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사업을 맡은 시행사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쓰레기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사업지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서울 88올림픽 공식 라면이라고 표시된 라면 봉지와 음료수 캔 등 누가 봐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광주 서구청은 수십 년 동안 공식 매립지도 아니었던 곳에 묻혀있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행사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던 시행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생활 폐기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맞게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생활 폐기물 처리에는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해 수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선별 과정을 거쳐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리 방식과 기간이 다른 만큼 현재 발견된 6천 톤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 비용은 10억 원, 생활 폐기물일 경우 3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환경부 지침에 단서 조항을 적용해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폐기물들의 종류를 생활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 폐기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이 섞인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대구에서도 생활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할지 이제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와 시행사의 계획안 검토를 거쳐서 쓰레기의 성격과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쓰레기산 처리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시행사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 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이라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십 년 전에 쓰레기를 누가 묻었는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특히 여름철에 위험한 이유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한여름 길가에 방치된 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나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과 고온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아스팔트 같은 뜨거운 바닥에 오랜 시간 있거나 홍수로 물에 잠기게 되면 폭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무단으로 폐기를 해놔서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1년에 한 10여 건씩 있었던 걸로.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보통 충전 시 자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품 자체의 결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조사와 소비자가 각각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우, 폭염에 무단으로 방치돼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고온과 물에 의한 발화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감정을 통해 정확히 가려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길거리에 내버려둔 지자체와 대여사업자 등의 관리 소홀 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에서 폭염 때문에 발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일어났고 인근 식품 공장을 완전히 불태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폭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도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으로 숨지거나 다쳐 후유증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도 해당 사항이긴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폭염이나 이렇게 과열로 인해서 PM이 폭발을 했다. 사망은 2천만 원까지, 후유 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그 보상이.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는 모두 551건, 이 중 3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도 속도감 있게 좁혀져야겠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앞 인도에서 공사 마무리가 잘못돼 시민들이 넘어져 다치고 있다는 어제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가 하루 만에 해당 인도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가 최근 마무리된 이후 아파트 소유의 인도와 구청 소유의 인도 사이에 5c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생겼고, 구청과 시공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2달 동안 보수 공사를 미루는 사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시공사가 하루 만에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목포의 한 바닷가에서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앞바다. 10대 학생 여러 명이 한낮 햇살을 피해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가장 멀리 있던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올라가서 하길래 좀 많이 불안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뒤에 애가 나 발이 안 닿아 막 이러면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여 분간 수색 끝에 수심 3.5m 바닷속에서 학생을 발견해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중 수색을 진행하다 오후 2시 38분경 익수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 숨진 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낸 기념으로 다른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썰물이 나가며 점점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한두 개씩 갑자기 뒤로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바닷가의 경우 물놀이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 지난 2006년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제외하곤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없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물놀이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유일의 공립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인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올해 개교했습니다. 곧 방학이지만 음악과 학생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실기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요. 최저가 입찰로 빚어진 음악교구 납품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창의예술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음악과 신입생들은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음악 교구가 없어 제대로 된 실기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 교구 납품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학교에 배치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물품 계약서 규격서에 제시된 것과 다른 사양의 제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저가 입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의예중 음악 교구 구입 입찰 공고에 따르면 기초금액은 3억 7,300여만 원.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71곳 가운데 낙찰된 곳은 3억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7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 납품업체가 무리하게 가격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3억 100 정도 계약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 구조상 계속 한 번에 걸칠 때마다 어떠한 조금 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계약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악 교구 규격서와 다른 사양의 피아노 24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부 부품은 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가 그냥 원가 절감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그 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타 능력도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학교 측은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격서에 나온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납품된 피아노를 놓고 동등이냐 아니냐 주장이 엇갈렸지만 납품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자 대면을 통해서 하였으나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도교육청의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모든 음악교구는 2월 말에 학교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 업체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중학생들은 거의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피아노를 빌려 수업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 소멸시대, 지역 생존의 대안을 찾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지역 MBC 6개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토크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까지 방송할 계획입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촌과 압축도시, 도시재생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생존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합동연설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